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살면서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럼 두 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아, 이 세상 오늘 뭐 네. 규환 씨가 시작할 때부터 왜 이래 철학적이죠? 제가 원래 좀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상시보다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평상시보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는 평상시도 제가 많이 읽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에서 문득 이런 구절을 봐서 두 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네. 혹시 그 내용 중에 배려, 존중 이런 게 주로 있는 거? 그 책 읽으셨어요? 아니 뭐 읽다마다 그게 아니고요. 예. 벌써 그 정도는 척 들으면 뭐 상식이지. 그렇습니까? 그럼요, 상식이죠. 중요한 건 네. 진심보다 태도라고 했어요. 오늘 좀 잘난 척 좀 해보려고 했는데 두 분 때문에 다 망쳤네요, 진짜. 네. 아이, 괜찮아요. 내가 모른 척하고 시침이 좀 될 테니까 계속 지그려 봐요. 네. 그러면 지그려 보겠습니다. 네? 누군가를 우리가 추억할 때 태도의 말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 안 해도 알지? 내 진심 알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진심이나 진정은 짐작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attitude.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어떤 그 태도에서 우리나 진심이나 진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수 안 치십니까? 박수 칠까요? 박수. 네. 오늘 처음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저에게 비우호적이네요. 자, 우리 주변 사소한 것들을 챙기고 짚어보는 데 최선을 다하는 7번 국도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입양된 지 10달 만에 온 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6개월 여자아이.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피해 아동. 4월까지는 한 번만 결석했지만 5월에는 3번, 7월과 8월, 9월에는 10번에서 20번이나 결석을 했습니다. 기관은 학대가 명백해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엄마 장모 씨는 상처는 아이가 스스로 한 건지 언니와 싸우다 그런 건지 모르겠다면서 입양 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날 아이는 윗배만 볼록 나오고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계속 안아달라고 보챘다고 합니다. 너무 밝고 건강해서 정말 감기에 한 번 걸린 적이 없던 아이입니다. 데려가려고 준비를 기도로 많이 했다는 둥. 뭐 이러니까 저희는 너무 잘 갔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등 쪽을 발이나 무거운 물체로 강하게 맞아 장기가 손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만 오늘 첫 소식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피해 어린이의 이름으로 회자되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뭐 이번 일로 전 국민이 놀란 이유는 딱 하나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너무 분노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너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정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꾸준히 보도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주제가 아동 학대인데요. 사라져야 할 사회의 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원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상욱 관장 모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상욱 관장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아동학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동학대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나 또는 성인이 그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단순 체벌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범위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아동학대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강원 영동에서 발생하는 이 아동학대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2019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 지표에 의하면 강원 영동 지역은 831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접수되었고요. 이 중에서 653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예. 그 뭐 현장에서 직접 이제 일을 하시면 그런 사례들을 또 구체적으로 보기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뭐 좀 다소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직접 겪으셨던 어떤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이었다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네, 있죠.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의 몸에 다양한 세계 멍자국을 발견하고 긴급하게 병원 치료를 한 사례, 그리고 쓰레기로 가득한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보호시설로 인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위자인 친부로부터 매를 맞다가 집을 도망쳐 나온 아동을 보호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주변에서 이웃에서 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그러면 이제 신고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웃에서 아동학대를 하는 것 같다는 어떤 의심이 들 때 그럼 일단은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적절한 어떤 대처 방법은 어떤 건가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동학대 의심되는 아동은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위에 상흔이 있습니다. 귀가를 거부한다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계절이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해 보이는 아이를 발견했다면 우선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게 안전하게 일상적으로 대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피아동의 인적사항 그리고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112에 신고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입양 가족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참 궁금한 건 이렇게 입양 가족에서 나타나는 아동 학대가 큰지, 친가족의 형태에서 아동 학대가 더 큰지, 아니면 어린이집인지, 아니면 뭐 학교인지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네, 이 사건은 저도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요. 말씀하신 대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합니다.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지표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행위자 중 약 75%가 부모이고요. 약 77%가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점으로 아동학대는 발견하기가 어렵고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 아동에 미치는 아동학대 후유증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다 뭐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습니다. 씻지 않아서, 게을러서,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서, 말을 듣지 않아서 한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이유입니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작은 체벌로 시작합니다. 이제 체벌을 훈육으로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의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된다는 게 이게 참 살아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조금 인식의 변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는 또 오늘 언급한 이 사건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상욱 관장이었습니다. 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원도 속초 하면 뭐가 유명할까요? 속초하면 바다, 그렇죠. 뭐 전통시장, 그렇죠. 또 설악산도 있고요. 빙고. 아무래도 약간 천의 그런 자연 환경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나는 네. 속초 이러면은 어떻게 쓸쓸한 감정이 먼저 떠올라요. 왜요? 그 속초 아바이 마을 있지 않소? 거기에 가요. 그 알고 보면 한경도에서 피난 일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래 모여 사는 그런 동네인기. 진짜 평생까지 여자까지 살면서 고향 땅에도 못 가보고 그 그렇죠. 애한이 얼마나 그 설에 있는 동네래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명수 누님은 삶에 연륜이 있으셔서 예? 네. 이런 어떤 그 다른 사람의 그 애환까지 이렇게 쫙 생각하시잖아요. 두 분 다 뭐 속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아, 또 혼자만 하는 거 자랑하려고 예? 질문하신 거죠. 빼먹은 게 있어요. 뭔데요? 예? 뭐 이래요? 저만 아는 거. 속초가 말이죠. 연극으로 상당히 이름을 날리는 도시입니다. 속초에 사시는 그 연극 배우들이 상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연극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연극의 도시가 바로 속초인 거예요. 자, 속초에서
배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도시 속초입니다. 이곳에 강원도를,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무대에 대한 열정이 아주 남다르다고 합니다. 속초를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배우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빨리 일어나세요. 어째서 이렇게 소란하네? 열악한 환경에도 무대를 지키며 외길 인생을 살아가는 배우들. 속초를 주제로 다양한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열정 가득한 배우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속초시 동명동에 자리한 극단 파란불.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띄는데요. 얼마 전 연극계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 대한민국 연극대상 영예 대상은 두구두구두구 신명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작품 그날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상을 또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 네. 일단은 강원연극제에서 거기서 일단 대상을 받았고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그야말로 상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각 도마다 한 작품씩 선정을 해서 베스트 작품상을 줘요. 거기서 그날의 작품이 베스트 작품상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베스트 작품상과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작품을 주는 연극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거머쥔 셈인데요. 사실 그간 연극 불모지였던 강원도를 대표해 얻은 쾌거입니다. 강원 연극의 저력을 보여준 작품 그날에.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작가는 이반 선생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반 선생님께서는 속초 출신 작가시고요. 그냥 실향민 1.5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아니면 실향민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작품을 쓰신 작품입니다. 무식이라고 하지. 내 흉이라도 보지.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돼지가 살 곳이지. 저기 왼쪽에 모여있는 집들이 있잖니. 가운데가 서우진, 사모, 북청읍이고. 이반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애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속초 연극에 있어서 막 한 큰 획을 그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속초에 관련된 작품을 많이 써주시고, 사실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날에 나온 배우들은 속초 연극협회 배우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속초 연극협회, 속초 연극인들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반 선생님께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후배들이 이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또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선생님이 저희를 하나로 뭉치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친 속초 지역 연극계의 결실.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사연도 있었죠.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 극단 파란불의 그 무대 창고며 무대 제작소입니다. 아니 근데 무대 창고 그리고 제작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급조된 느낌이 있는데. 네. 2019년도 4월 4일에 고성 산불이 났잖아요. 네. 그때 저희 무대 창고도 불에 탔어요. 지난 2019년 4월 속초 고성 일대를 휩쓸고 간 대형 산불.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처참했던 상황. 인력으로 화마를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연극 무대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의상이며 소품, 세트 전부가 불에 타버렸죠. 공연을 3주 남기고 무대 세트가 다 타가지고 그때 막 3주 동안 부랴부랴 무대 세트 만들고 공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와서 세트를 또 보관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강원도에 계신 모든 선배님들이 도와주시고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이 공간이 저희 극단 파란불의 새로운 그 무대 창고예요. 이게 그러면
상 받은 그날의 세트인가요? 네, 지금 1970년대 판잣집을 저희가 배경으로 한 무대 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저희 그물이라든가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거 다 저희가 실제로 가서 주워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 무대 저기 테이블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저기 보시게 아시겠지만 이거는 배예요, 배. 아, 이게 그 배구나. 제 사진에서 본 배가. 네네네. 1970년도에 만들어 그 배경으로 만든 통통배. 무대 예술상 세트가 해체되면은 요 모습이다. 해체되면 뭐 네, 이런 모습이죠. 그래도 잘 보관했다가 올해 또 공연할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 그때 또 한번 이쁜 무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야죠. 속초 연극계의 시련은 열악한 환경과 대형 산불뿐만이 아닌데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버티고 있었죠. 이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도 생겨났습니다. 무대를 찾는 이가 없다면 직접 찾아가는 방법에 눈을 떴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객들을 이렇게 마주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네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또 공연을 하신 것들이 있나요? 있죠. 저희가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객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일단은 연극의 요소 중에 최고 중요한 배우와 관객인데 그 관객을 우리가 못 만났잖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럭비공으로 축구를 하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연계에서도 아마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공연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했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관객 눈앞에서 하던 그대로 비대면 공연을 선보일 순 없었습니다. 좀 더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실사 연극 무대의 영화적 기법을 함께 선보인 건데요. 아직은 조금 낯설지만 새로운 시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일단 저희 속초 지역 특색 그날에도 마찬가지고 오기가 오면도 마찬가지고 실향민을 소재로 저희가 만든 작품이에요. 또 실향민이신 할아버지께서 치매가 걸리셔서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빚어지는 갈등 하지만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가족들의 마음 어떻게 보면 따뜻한 가족극이죠. 나랑 정말 무슨 가게? 니 정말이니? 우리 아들 효자였다. 무대와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열연을 펼치는 배우들.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연극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 무대 공간에 가서 촬영을 하고 또 어떤 장면은 무대 액팅을 통해서 촬영을 해서 그것을 콜라보를 해가지고 영화 같은 연극 공연을 해서 그것 또한 또 방송으로 또 송출을 했었죠. 올해는 아마 좀 더 다양한 형식의 연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 벌써 세상 재작년이네. 그 고성 산불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태우고 났을 때 그 사람들 감정이 어떻게 됐겠어. 그렇습니다. 진짜. 아유. 전국대회를 앞두고 배우들이 얼마나 애가 탔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공연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 공연이 또 이렇게 큰 성과로 또 상을 받았으니까 아마 그게 또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근데 그 이후에도요. 그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니 뭐 공연을 할 수 있어, 뭐 연습을 할 수 있어. 진짜 애가 마르게 매력도 없었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연극 배우의 삶은 원래 가난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요. 열정이 있기에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또 그게 무대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저희 같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연극 좋아하나 봐요, 평상 씨.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감동 깊게 본 연극 어떤 게 있습니까? 연극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속초에 사시는 우리 배우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연이 없는 분이 없었어요. 다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계시면서 또 지역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예술혼을 불태우시는 분들이거든요. 자, 속초에 사는 우리 배우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옛날 TV. 네, 그건 그렇고 요새 너무 춥지 않습니까? 네. 많이 추워요. 아, 네. 참 춥다. 내가 여지까지 강릉 살면서요. 난 뼛속까지 이래 추운 거는 참 네. 추운 경능 같고. 아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바람은 밤에 왜 그래 불어? 아. 진짜 참 패롱해. 네,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폭설로 인해서 교통 대란까지 왔었잖아요. 예. 근데 눈 하면 강원도 아닌가요? 눈 하면 우리 강원도죠. 눈의 고장이 바로 우리 강원도입니다. 근데 아직 잘 몰라요. 우리 강원도는 원래 네. 늦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2, 3월까지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예. 근데 강원도 추위가 무섭다고 해서 제가 좀 긴장했거든요. 긴장해야죠. 근데 솔직히 요 며칠 빼고는 생각보다 좀 약하던데요. 이런 얘기하다가 큰 코 다치죠, 진짜. 그런가요? 큰 코 다쳐. 큰 코 꽁꽁 얼어봐야 정신 차리죠. 옛날에는 더 많이 추웠습니다. 자, 80년대 그 혹한의 추위 어떤 풍경이었을지 오늘 옛날 TV에서 만나보시죠. 아우, 일단 풍경부터 춥네요. 대관령이네요, 옛날. 옛날에 저 고드름 아이고 야 녹았다 얼었다 하니 내른 덥네. 아우, 추워. 얼음이에요? 태백 탄광촌이네요, 저기는. 그러니 얼음도 껌종이지. 야, 꽁꽁 얼어붙었네. 태백은 더 춥잖아요, 진짜. 그러게요. 아유 저 고드름도 색깔도 꼬무치리 한기. 아이고 저 봐 산을 에워쌌네. 그러니까요. 와, 주문진항. 바다가 얼었어요, 주문진항 바다가. 아이 그러게 또 바다가 얼었나 얼마나 춥고. 아이고. 그럼 배는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지. 저 얼음을 이제 깨고 나가려고 나가야죠. 깨이지 얼음 깨이대. 저 봐. 쇠빙선 이런 거. 아이고 세상. 와, 주문진항이 저렇게 온 거 처음 봤어, 진짜. 경포호수다. 경포. 아유 세상 우리 저서 스케이트 빌려갖고 많이 저거 아이고 빙어 낚시. 하시나 봐요. 이번에도 경포 얼었잖아요. 그러니 옛날에는요 저 옆에 저 오뎅 파는 아저씨도 있었는데. 맛있겠다. 어우, 그냥 보기만 해도 추워 보입니다. 아니 저러다도 한 마디 딱 잡으면 뭐 네. 추위고 뭐고 싹 녹지. 꽁꽁 얼었네요, 진짜 경포가. 네. 야, 낚시도 하고. 오, 야, 우와. 저래 잡으면 추위고 뭐가 없어. 잉어인가? 숭어 아니야 숭어? 붕어인가? 붕어? 와, 저렇게 큰 게 나와요? 이야. 이야, 저 어린 많이 낚시 잡으셨네. 진짜. 자네들이 막 나오네. 경포에서 스케이트 저 타고. 검은색 스테이크 아저씨가 빌려줬어. 아유 옛날 생각난다. 옛날 생각나 진짜. 누님 옛날에 저거 스케이트죠. 얼마였어요, 그러니 빌리는데? 코트 입고도 따고 그게 네.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네. 아하. 그럼 겨울에 저 뭐 스케이트 경포 딱 우와. 스케이트장이라 이러면 언나하고 아고 할 것도 다 나섰지. 야 옛날 생각나네. 재밌겠다. 아빠인가? 아빠들이 힘들어요, 얘나 지금이나, 진짜. 태백산 단골 계곡. 사실 태백이 제일 추워요. 더 춥지. 어우 야야야. 계곡이 눈썰매 그냥 타나 봐요. 몽땅 얼어붙었네. 저기 눈썰매 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거 이야. 같아요. 아이 자야라 맨바지로 저런 구멍이 나지. 그러네요, 진짜 그냥 내려오네요. 와, 계곡물 그냥 드시네. 사실 지금도 아우, 깨끗하니까 그럼요. 80년대는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태백시 아유, 시내. 태백 시내. 예. 볼이 다 오르셨어요. 그러니 꽁꽁 싸맸긴 싸맸네. 아유. 등에 업고 장보러 나오셨네. 저 때는 추워서 아마 마스크 하신 건 거겠죠? 네. 붕어빵. 아니, 붕어빵이나 뭐이나. 국화빵? 국화빵, 불빵이다. 네. 야, 바람을 조금이라도 야, 저걸 어떡하려고 야, 저 박스로 새서 바람을 맞고 이랬네.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렇게. 겨울에는 또 군고구마를 먹어야 되잖아요. 저기 진짜 맛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가정집 같은데요? 네. 아니, 아파트지. 공동주택. 아이, 물이 버쩍 얼어놓으니 세상 물이 안 나오잖아. 참, 저런 생활이 마비래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얼지 겨울에는 말라고 쫄쫄쫄쫄 그렇지, 해놓는 그렇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물은 계속 틀어놔야 돼. 날이 추우면. 추워서 설거지 못 하셨나? 물이 안 나와서? 물이 아예 안 나오니 뭐 씻기를 얼어가지고. 하겠어, 설거지를 하겠어. 네.
연탄. 아유, 우리 연탄 어머니도 필수죠, 옛날에요. 겨울에는. 겨울에 연탄 한 100장 들여놓으면 든든하다 이ren기 세사. 예. 다 옛날 얘기네. 요새도 연탄 쓰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저건 뭐예요? 저 뭐지? 오, 아. 연탄가스 누출 진단하는 거다, 야. 아, 그래요? 우와. 저걸 어떻게 진단을 하죠? 색깔이 변해 뭐 그런 건가 보죠? 저 연기 색깔로 연탄가스가 연탄가스가 나오는지 안 노출이 나오는지 되는지 안 돼. 검사를 하는 거네요. 예. 저건 또 몰랐네. 저 때는 진짜 연탄가스가 상당히 위험했죠, 정말로. 네. 사고도 많이 났지요. 예. 저건 뭐죠? 연탄재 그러니 버리는 거네요? 연탄재 버리는 날 막 버리면 안 되니 그것도 한꺼번에 마서 버려야지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춥고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또 그리운 어떤 추억 속의 한 장면이네요. 지난해였죠. 트로트 열풍에 더 한층 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분. 유산슬 씨. 네, 두 분 다 아시죠? 네. 아유 기억하다마다요. 난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왜냐하면요. 네. 그 노래 가사말도 쉽고 멜로디도 귀에 착착 붙고 아유 좋았는데. 네. 유산슬 좋아하시는군요. 예.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제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유산슬을 꺾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 네. 설마. 설마 뭐요? 에이, 됐어요. 뭘 돼요, 되긴? 그 주인공이 바로 기환 씨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뭘 꺾습니까, 꺾기는. 거짓말. 그 아침 방송 있잖아요. 예, 그 도전 꿈의 무대라고. 거기서 5연승을 한 분이 있습니다. 유산슬 씨하고 진짜요? 같이 또 출연을 했던 그런 맞아요. 가수가 있어요. 예? 우리 강릉 출신의 가수입니다. 네. 우리 누님은 잘 아시죠? 예, 그럼요. 주어진 일도 열심히 잘하면서 노래는 엄청 잘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행쇼 이용주 씨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주인공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의 아들, 강릉의 아들 이용주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행복 배달 가수 반갑습니다. 이용주입니다. 네. 여름, 가을 그때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였죠. 그 정도 정말 이용주 씨.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분이 우리 강원도의 아들, 강릉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도 이미 아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노래를 듬뿍 들으실 수 있는 멋진 품격 높은 노래를 들으실 수 있는 시간 제가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첫 곡부터 한번 달려볼 텐데 이번에 신곡이 대단한 분의 곡들입니다. 네, 이호섭 작곡가 선생님의 여자 없소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유춘몽하고 여자 없소 두 곡이잖아요. 네네. 그 선유춘몽이 타이틀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왠지 네. 품격이 느껴지잖아. 선유춘몽, 천하의 이용주가 타이틀곡을 여자 없소 이런 거. 여자 없어 여자 없어 여자 세상에 이렇게도 여자가 없어 요즘은 서로 좋아 사랑은 하면서도 결혼은 싫다는 세상. 강릉을 떠나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네, 강릉 떠난 지 이제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가셔서 강릉을 떠나신 이후에 노래를 잠시 이게 참 다시 안 하려고 마음을 굳건하게 먹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그렇죠. 이 노래에 대한 이 한이 맺힌 분들은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용주 씨는 결국 터뜨렸잖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노래에 대한 한을 품고 네. 생활 전선에서 일하시다가 네. 그 아침마당에 이제 출전 어떻게 해서 또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아침에 예. 방송을 못 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무명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뭐 프로가 있다고 한다. 아버님이 또 네, 그래서 한번 해봐라. 예.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제보해 주셔서 네, 그래갖고 그래 나도 그동안 좀 후회를 했었거든요. 예. 조금만 더 해볼 걸. 네, 그렇죠. 그래서 남지. 네, 후회가.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이거 한번 해보자. 네. 그러고 이제 딱 했는데 참 그게 운이 좋게도. 아니 그 좋은 5승이 결과가. 쉽지 않잖아요. 5승이.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어두운 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짠하게 하네. 자, 이번 앨범이 아무튼 아까 들었던 여자 업소, 네. 그리고 선유 춘몽 두 곡 모두 이호섭 선생님께서 쓰신 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내자 제목이 히트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두자하고, 그런가요? 그죠? 뭔가 이게 지금 앞으로 이용주 하면 내자 쪽으로 이제 쭉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 업소, 선유 춘몽 다 이렇게 네 글자로 일부러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도한 말 아니었구나. 지금 그렇구나 하고 이제 느끼시는 거 보니까 의도한 말 아니었어요. 잠도 오지 않는 밤 님도 오지 않는 밤 둥기둥기둥 검은 소리 한 줄 또 한 줄에 얽혀있는 그 사연 두견 새야 너는 알겠지. 오늘 모처럼 또 고향에 오셨는데 우리 듣고 계신 강원도민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함께 좀 끝인사를 직접 해주시고 끝노래로 가죠. 네. 올해 정말 이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19로 네.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또 힘들게 또 올해 한 해는 어떻게든 잘 버텼습니다. 이게 또 버티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예. 네,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뭔가 즐거움을 조금씩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 방역,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니까 마스크 항상 잊지 마시고. 예산이란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여 외로운 상희 씨? 네. 말씀 좀 해보시죠. 아니 너무 멋지신데요. 아. 노래를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 실력파 가수인 게 팍팍 느껴집니다. 그 얘기 말고요. 어떤 거요? 예? 저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기환 씨한테요? 예. 기환 씨도 예. 시간 되시면 트로트 가수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네. 싹 다 갈아퍼주세요. 두 번째 불러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하여튼 제가 트로트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니 그 바람은 네. 일단 접어두고요. 네. 지금은 우리 7번 국도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걸 갖고 딱 잡을 생각해야지. 예. 그건 우리 이제 셋이 함께 만들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오늘 이용주 씨 무대 소개해드렸는데 이용주 씨도 좀 생활이 어려워서 음악을 접고 택배일 같은 생업에 종사한 적도 있대요. 하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음악에 대한 열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7번 국도도 저희 셋이 열정을 놓지 않는 한 더 큰 사랑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용주 씨 응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꿈꾸는 로망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건 제 꿈이기도 한데 네.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꿈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돈 많은 백수로 살기. 아이고 참 조금만 더 살아보. 예. 아유 나이가 조금 들게 되면 현실적인 꿈을 꾸지. 저 진짜 귀농해서 자연과 함께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정말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하고 싶은 그런 꿈 아니래요 이거?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꿈을 갖고 귀농을 선택했는지 삼척으로 가서 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삼척 시내에서 1시간 남짓을 달려 원더급 옥언리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자신의 작업실을 손수 만든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2009년 봄, 남편의 고향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그녀의 귀농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문정혜입니다. 제가 주로 그리는 것은 숲입니다. 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인데요. 그 숲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의 그 생명을 저는 거기에서 찾았거든요. 그 생명의 느낌을 점을 통해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점을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그 점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그 생명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찍고 있습니다. 점으로 생명을 표현하는 점묘화.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요. 작품의 크기에 따라 또 작품의 스케일에 따라 조금 다르는데요. 어떤 작품들은 3년이 걸리는 작품도 있고 어떤 작품은 1년이 걸리는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몇 개월씩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로 귀농 12년 차. 내내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지만 작년 가을엔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눈에 박리 현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때 병원에 늦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바로 간 날, 그 다음 날 바로 수술 날짜 잡아가지고 그래서 실명 위기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한 지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수술은 잘 돼서 지금 괜찮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 그녀입니다. 결혼 직후부터 매일 입버릇처럼 귀농을 제안했던 남편. 공간을 다 직접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얼마나 걸리셨나요? 동가는 1년 걸렸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작업하는 화실은 귀촌해가지고 약 한 8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지만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한 5, 6년 지나니까 적응이 서서히 되면서 이제 이웃 주민들과도 이제 친밀해졌고 또 다시 시골 생활에 저도 모르게 이제 적응이 빠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불편했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마트나 이런 데 갈 때마다 남편 항상 요청을 해서 같이 가게 되고 이러니까 저 혼자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럼 어떠세요? 지금은 만족스럽습니다. 네. 작품에 몰입하는 엄마의 모습은 자연스레 아이들의 꿈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내 꿈은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서.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만큼은 풍년이라 자부하는 부부. 겨울철 주전부리도 온 가족이 함께 말리면 행복입니다. 네가 이제 원하던 도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좋겠지? 좋아? 응.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 엄청 좋아하더니. 좋아. 니우는? 언니 가니까 좋아? 응, 빨리 가버려야지. 네가 빨리 갔으면 좋겠구나. 그래도 그치? 없으면 심심할 텐데. 맞아, 심심할걸? 강아지들 많잖아, 몇 마리인데. 그래도 거기 새로운 친구들 있는 데 가니까 니안이가 조금 두려워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그때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또 서울에서 제가 또 미술학원도 잠깐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또 제가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의 꿈도 있었고 또 작품적으로도 많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도 또 원했었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이제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갈증 이런 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예, 그랬죠. 그리고 제가 여기를 내려왔을 당시에는 그 꿈이 뭐 포기되고 이런 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런 것에서 단절이 되고 그걸 느끼면서 좀 우울감도 좀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미술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또 보람도 느끼고 예전에 가졌던 그 많은 생각들이 지금은 이제 이걸로 많이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뿌듯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떨 때 뿌듯함을 많이 느끼시나요? 애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서 미술 대회에 나가서 또 상을 받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성취감도 가지며 그런 것을 볼 때 되게 뿌듯함도 느끼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을 얻습니다. 요 며칠 기다리고 기다렸던 택배가 드디어 오늘 도착했습니다. 경미술대에서 왔네요. 뭐가 온 건가요? 예, 한국미술교육학회에서 하는 세계 아동 미술대회에 제가 가리키는 이제 학생들이 대회에 나갔는데 이번에 또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트로피하고 이렇게 상장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10년 넘게 미술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요? 그거는 작품을 한 작품 끝냈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요. 또한 전시회를 통해서 제 그림을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또 그림을 통해서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이 전묘법을 통한 이런 작품을 지금은 여기 삼척 지역이나 뭐 이렇게 강릉에서까지는 전시를 해봤는데 아직 서울에서 작품 발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작업들은 제가 서울에서 살았을 때 작품은 이전의 작품은 선보였지만 지금의 이런 점들로 된 생명을 표현한 이런 숲의 작품은 아직 발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도 한번 전시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들이 세상과의 소통이자 힐링의 시간인데요. 하나의 점들이 모여 생명을 표현하는 그녀의 점묘화를 앞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야,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신만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 정말 부럽기도 하고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림으로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림으로 상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진짜 잘했어요. 그래요? 네. 지금 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상장 보여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이 점으로 이제 생명을 표현하는 이 점묘화 기법 참 매력 있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보니 벌써 아내는 마을에 뭐 부녀 회장을 하고 남편은 뭐 반장하고 정말 이쯤만 되면요 시골 사람 아유 무슨 적응이야 시골 사람 다 됐지. 네, 거기에 이제 든든한 가족들의 응원이 있으니까 귀농 생활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도 멋진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빨래라고 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보일러도 얼고 뭐 수도도 얼고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세탁기를 돌리면요. 네. 이게 또 역류가 돼가지고 아유 아래찜 베란다가 난장판이 되고 진짜 아유. 난리가 나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세탁기 사용을 좀 자제해달라고 방송까지 할 정도예요. 근데 그럼에도 안 지키는 가구들이 종종 있다죠. 근데 당장 뭐 쓸 수건도 없고 애들 옷은 또 금방금방 빨아야 되고 뭐 그런 점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웃을 생각해서 조금 참아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얼어붙었다고 해서 이웃과의 관계까지 얼어붙는다면 곤란하겠죠. 작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